저에게 있어서 이 셀트리온이 참 인연이 깊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처음 봤던 것도 2007년도, 2008년도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원까지 갔던 게 첫 번째 제 사이클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2018년도 바이오 버블장,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37만 원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셀트리온은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어떤 실적과 모멘텀이 뭐 딱히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주식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오게 되면서 맞이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특히 2021년도 고점 이후로 탈출 시점 그리고 그 회복 시점, 저점 시점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리스크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이 영상이 이 구독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에게 마음이 와 닿으려면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사실적인 내용들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024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횡보를 했던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에 반등은 있을 것이다. 반등이나 대세 상승. 하지만 저는 반등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대표적인 그 공매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량이 빠지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5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종가 끝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년 1월 되면은 이게 지금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40조만 원 회사냐라고 봤을 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아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바닥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흔히 말하는 그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 그죠? 매출액 채권 부풀리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숫자로 조금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겼고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 좀 부풀린 형상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 셀트리온에 매수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가 상승 이후에 강력한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하락 결국에는 보시면요. 이 주가는 2017년도 때 2018년도 급성 급성장했던 이 시점 이후로 주가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정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입니다. 6년에 큰 조정이 있었고요. 그중에 두 번 큰 꼭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를 고점을 뚫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고점을 뚫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요 추세선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런 식의 장기적인 삼각 수렴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이 껍데기밖에 없고 숫자로 40조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미국에 있는 뭐 모더나나 다른 바이오시밀러 세계적인 바이오시밀러 회사와 비교했을 때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경쟁을 할 만한 회사가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올라갔던 것들도 어떤 맹신적인 그런 매수로 인해서 좀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고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형태, 그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다만 우리가 위기라고 했던 것들은 어, 정말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장기 투자를 했던 셀트리온 주주들의 그 믿음이 약간의 그 어떤 허황된 꿈으로 바뀔 때, 그때가 가장 큰 조심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5년, 6년 장기 투자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지치셨습니다. 많이 지쳐가지고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 차익 실현 매물은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거래량의 포인트는 25만 원 정도부터 그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된 곳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합병이 일어나면서 셀트리온이 바닥을 찍었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점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전반적인 제가 2024년도의 틀을 말씀드렸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반영하셔가지고 올해 힘들었고 작년 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2024년도는 좀 더 나은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쓴소리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내가 투자자로서, 내가 주주로서 안 인꼽게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